자, 명리학 기본기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용신을 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운 정체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체. 기운 정체가 급신이지와 이제 좀 비슷한데요. 급신이지는 일간에서 멈춘 것을 말하죠. 기운이 일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급신이지고 기운 정체는 이제 뭐 일간에서 멈춘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인수 자체가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통관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관용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살인상생도 이제 기운 정체에 해당되죠. 살인상생. 정체되어 있는 기운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개념이 통관. 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운 정체에 통관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 일간을 말하죠. 일주니까 일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어요. 간지, 천간과 지지, 간지 전체에서 적용한다. 예, 요게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요걸 많이 쓰죠, 이제. 예, 많이 쓰는데, 급신이지는 이제 따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기운 정체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무자를 찾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쪽에 이 절반 정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수기운이죠. 수. 네. 네. 수기운인데 자, 수기운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화기운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화의 기운이죠, 이게. 네, 이쪽은 이제 화기운인데, 이렇게 되면 대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소통시켜야 된다. 그죠? 소통이 뭐죠, 소통? 통관이다, 이거죠. 통관. 소통시키는 것은 이제 오행인데, 오행은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서로가 상생이 잘 되니까 이제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고 인도 될 수 있고 묘도 될 수 있는데 갑이 들어오는 것과 을이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양상이 이게 이 정일간에는 어떤 겁니까? 이 정일간에는 정의 이제 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갑이 들어오는 게 좋죠. 갑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인이 들어와도 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묘가 들어와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죠. 운에서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이제 용신운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면 여기 뭐예요? 이제 이 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인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관이 이게 육신으로 이제 이게 관이 되는데, 그죠? 관인데 이게 관인 소통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급신이지와의 차이는 아까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전명리가 이제 그 실전에서 좀 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간을 자꾸 주인공으로 자꾸 잡아놓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고전명리입니다. 거의 하나도 예외 없죠. 이 정이라는 일간을 위해서 이 모든 다른 간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변을 해놨어요. 이게 고전명리의 아주 그 특징이에요. 근데 현대명리는 어때요? 재관을 본다라는 거예요. 재관. 이 관. 그죠? 그럼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이 관이 있죠? 이 관이 이렇게 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잘 생겼으면 관 하나는 멋진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정화를 굳이 정화를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목이 들어왔다 뭐 갑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통관이 되니까 굴곡은 이제 많이 이제 약화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이 인수가 없어도 관 이거 잘생긴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출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관이 있으면 관이 잘생겼으면 관 잘생겼네. 그럼 이 관이 용신인 거예요, 그냥. 이 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동태를 보는 거지. 굳이 일간의 뭐 어떻게 뭐 생조라든가 뭐 이런 것을 거의 안 따져도 됩니다. 현대 명리는. 또, 그럼 이 관을 볼 때, 여기서는 또 어떤 거예요? 그럼 이 관살이 혼잡된 거죠,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거류섭외 했었죠. 거류섭외. 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류섭외에서. 그렇다면, 자, 개를 잡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현관 잡는 놈은 뭐죠? 무다. 그죠? 자, 무운이 영신운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또 정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정이 들어와서 이놈을 잡든지, 그죠? 무가 들어와서 이놈을 잡을 때 혼란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조를 풀 때. 그러면 이 관이 잘생겼는데, 이 잘생긴 관을 유지시켜주는 오행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식신상관이다. 여기 식신이 있죠. 식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죠. 식신이 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주에는 식신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이 잘생겼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본 것을 정관 본 건데 정관을 본 거예요. 국록을 먹어보겠다. 잘생겼죠. 고위공직이면 여기 뭐야, 이게 세력이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공직인데 탁해진 건 뭐예요? 혼잡돼서 탁해진 거니까. 예. 아무튼 여기서는 이 식신이 이 관을 텐션 조절하듯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그 나무랄 게 없어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보완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더라. 이것도 용신이 될 수 있고 이 혼잡을 잡아주는 거류 섭외도 용신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운 정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또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고전 명리는 이게 명리학이라는 놈이 공부가 이게 옛날에는 전부 일간이 주인공으로 이걸 다 놓고 보는 거거든, 주인공.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게 주인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화생토 하니까, 토기가 강왕한데, 그죠? 이 수를 쓰는 데 있어서 통관시켜주는
금이라는 글자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러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급신이지에 가깝죠. 급신이지. 다음 토생 급신이지는 식신을 쓴다 그랬으니까 경 또는 신이 들어와야 된다. 네, 여기서 중에 식신을 반긴다 해놨죠. 네, 급신이지다. 네, 급신이지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놓아서 그렇지 이것도 통관입니다. 통관. 통관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또 설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기운 정체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정체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간에서 이제 정체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일간에서 이제 기운이 정체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쪽으로 기운이 빠져줘야 되는데 대설처, 설기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식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이 좋다. 이게 들어와도 통과는 됩니다. 되는데 뭐 경금 들어오는 것만 못하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관, 이제 기운 정체, 통관 용신,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뭐 많습니다. 이것을 용신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 뭐한 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저는 이런 걸 많이 보진 않아요. 많이 보진 않고, 거의 신살, 제가 쓰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변할 때의 그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 중에서, 그 뭐를 많이 쓰느냐 하면은 한 50%가 이게 그 신사를 씁니다. 제가. 신살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신살이 있고, 12신살이 있죠. 다음 신살, 이제 12신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살이. 이건 12신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1년 신수 볼 때 쓰는 12신살하고 또 나누죠, 이렇게. 50% 정도가 이제 이 신사를 씁니다, 제가. 그 다음에 2년법이 있어요. 이제 요거 1번으로 치고 요거 2번 이제 한 2년법을 또 이제 조금 이제 씁니다. 2년법 쓰는 게 그래도 한 10%? 네, 10% 2년법을 좀 쓰고 세 번째가 자의죠, 자의. 예. 글자의 자의를 보는 게 뭐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느냐 자의를 썼다. 뭐 12운성 뭐 이런 거 뭐 형충파에 이런 건 그냥 다 하는 건데 주로 비중 있는 게 신살이 이제 이게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년법도 한 10% 넘죠. 넘는데 한 10% 잡고. 그 다음에 자의가 20% 된다라는 거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이것도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율이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20%는 뭐 여러 가지 중간에 혹시 그런 것도 조금씩 씁니다. 일진 내정 이런 것은 한 5% 미만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효 이제 점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6효 이런 것들도 한 5% 정도
필요하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럼 10%가 남았는데, 여기다가 뭐를 쓰느냐 하면은, 이제, 그래. 격국, 이런 거 봅니다. 성격이 되어 있느냐, 예? 격이 완전해 됐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 보고, 요 정도 됩니다. 이거 100%인데, 이게. 뭐, 요 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약을 하면 뭐가 되느냐? 자의, 신살, 인연법, 이 정도 되겠죠. 도구가. 그 중에서 단연 신살이 압도적이다. 육신, 뭐 그런 거 안 씁니다. 육신,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걸 제일 이제 여섯 번째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성격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이제 순위에서 밀려나 있죠, 격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실수를 합니다. 이제 이 사주가 성격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격을, 이제 성격이 되어 있는 사람을 격을 갖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점자 중에서 이 격이, 이 성격이 되어 있는 내점자가,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근데 이제, 성격된 사주가 많이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논리는 성격된 사주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 격을 보는 걸 전 제일 후순위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격된 사주들은 신사를 안 봐도 되느냐? 절대 아니죠. 거의 이게 50%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격을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걸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죠. 요놈이 잘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 다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나야 된다라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고전명리에 젖어든 사람들이 살인하는 게 있습니다. 살인. 문점자들을 살인하고 있는 살인상담법, 그 다음에 활인상담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체를 완전히 내가 밝힐 겁니다. 내가 영상에서. 다음 영상쯤에 나올 건데, 이 고전 명리가 일간을 주인으로 놓으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살인으로 갑니다. 이게 그것을 영상이 실제 사례는 제가 많이 있는데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실제 상담하다 보면 참 결국 사람을 다 죽여놨구나, 누가 철학원에서 다 죽여놨구나 하는 거를 정말 뭐 통탄을 합니다. 상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망했다 이런 거예요. 특히 사업성을 이제 운전할 때 그런 걸 봤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망한 사람도 자기 복이겠죠. 왜 그런 철학원에만 갔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폐단이 뭐냐면 왜 철학원을 한 곳만 가냐는 거지. 아니 제가 잘 보니까 뭐 나한테 오라 이게 아니고, 아니 왜 한 곳만 가냐 이거야. 한 곳만.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곳을 갔어요. 4곳을 갔는데 4군데 전부 다 엉터리였다라는 거지. 결국 망한 거예요. 7년 동안을 4명, 해마다 4명의 점술가에게 철학원만은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무속인 집에도 하나야 4명, 4곳을 이렇게 해마다 간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계속 망해 나간 거예요. 계속 성공한다 그랬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근데
결과는 결국 망했다. 그게 뭐다? 이 원어물 주인공으로 봐서 그런 건데요. 원어물 주인공으로. 고전명리가 이게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하는 공부가 이게 전부 이거 공부 이거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뭐 그 얘기는 뒤에 또 영상이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기운 정체에 대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